귀걸이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집으려 했죠. 그런데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팔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영분 씨의 집에 제가 있을 리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침대 밑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숨을 죽였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죠. 낯선 남자였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해야 돼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월 230, 그리고 자산이 9억이라고요?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분 씨의 연금과 재산이었습니다. 외딴 섬으로 보내버려야지. 남자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섬이라고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최 선생이 관리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보내면 되죠.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약은 준비됐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영국에서 22년간 해양안보와 고령자 범죄를 다뤘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감금 수법이었죠. 그것도 섬을 이용한 완전 격리였습니다. 제 첫 반응은 증거 보전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죠.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무음 모드였습니다. 17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까지 녹음이 계속됐죠. 저는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있었습니다. 영분 씨 아들이 마시던 것이었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쓴맛 뒤에 화학적 냄새가 났죠.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유리병을 찾았습니다. 커피를 조금 따랐죠. 샘플이었습니다. 침실 서랍에서 약통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파일을 3곳에 백업했습니다. 컴퓨터, 이메일, USB였죠. 증거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 기본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영분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크루즈 여행 어때요?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독이 든 꿀 같았죠. 영분 씨가 답했습니다. 난 안 가. 완강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좋은 기회잖아요. 싫다니까요. 영분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계획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주스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에 좋은 거예요. 영분 씨가 거부했습니다. 배불러요. 그래도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목소리에 강압이 섞였죠. 영분 씨는 결국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엄마, 다 드세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약에 취한 사람의 눈이었죠. 10분 뒤였습니다. 영분 씨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어지러워. 쓰러졌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분 씨를 태웠습니다. 저도 뒤따라 타려 했습니다. 차 문이 닫혔죠. 교수님은 안 돼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섬이라고 했죠. 협조가 없으면 탈출 장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다는 완벽한 감옥이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배 위에 있어요. 물만 보여요. 손이 떨렸습니다. 배라고요? 크루즈가 아니었습니다. 강제 이송이었죠.
저는 즉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17분 녹음, 샘플, 사진, 백업 모두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영분 씨는 바다 위였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영국에서라면 해경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섬나라도 아닌데 해양 대응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 한국 해경의 진짜 실력을 아직 몰랐습니다. 17분이 처벌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긴 분이 될 줄도 몰랐죠. 그리고 그 배 위에서 한 청년이 펜을 들 줄도 몰랐습니다. 바다는 법의 사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선 달랐죠. 현장선 착한 사람 하나가 전세를 바꿉니다. 우린 무기가 없지만 사실이 있었다. 담요 한 장이 이 배의 균열 지도였다. 명숙 선생의 어조는 교무실의 종 같았다. 깨어났을 때 천장이 낮았습니다. 2층 침대였죠. 4세트가 보였습니다. 8명이 들어갈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었죠.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에서 잠그는 소리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주파수를 세어봤죠. 6초에 한 번이었습니다. 우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분 씨가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공포였죠. 옆 침대에 다른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70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50대 남자였습니다. 반장이라고 불렀죠. 규칙은 간단합니다. 조용히 있으세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두 번째는 40대였습니다. 냉소적인 눈빛이었죠. 말 잘 들으면 편합니다. 세 번째는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이름표에 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의 눈이 잠깐 영분 씨에게 머물렀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공감이었습니다. 저는 22년간 현장을 봤습니다. 착한 사람 하나가 전세를 바꾸죠. 반장이 나갔습니다. 40대도 따라 나갔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죠. 물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귀끝이 빨개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무력 탈출은 불가능했죠. 8명의 고령자와 저 하나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이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죠.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025년 11월 9일 오후 3시였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배의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죠. 복도 길이, 문 개수, 계단 위치. 옆 침대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명숙이라고 해요. 전에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또렷한 말투였죠. 우리 다 같이 기록하면 어때요?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각자 본 것, 들은 것을 적는 거예요. 나중에 증언이 되잖아요. 교무실의 종 같은 어조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있었죠. 1시간 뒤였습니다. 도윤이 다시 왔습니다. 물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컵을 나눠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분 씨에게 마지막으로 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영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의 눈이 젖었습니다. 나가면서 뒤돌아봤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 청년 마음이 약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회가 있어요. 희망의 점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담요가 배급됐습니다. 도윤이 직접 나눠줬죠. 모든 침대 위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공평했습니다. 반장이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해. 도윤이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담요를 놓을 때 손이 멈췄죠. 영분 씨 침대였습니다. 담요를 접어서 베개처럼 만들어줬습니다. 나갔습니다. 명숙 씨가 속삭였습니다. 담요 한 장이 2배의 균열 지도예요. 정확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도윤 20대 후반 공감 능력 활용 가능. 밤이 깊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영분 씨가 떨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해요. 기록으로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짜, 시간, 우리 이름, 건강 상태. 매일 적는 거예요. 눈빛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저 청년을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력이 아닌 기록으로 싸우는 겁니다. 사실로 싸우는 거죠. 제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22년간 증거로 범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다만 이번엔 바다 위였죠. 그리고 한국 해경이 이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숙 씨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응답해요. 제가 압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로그는 거짓말을 모른다. 한국 해경이 이 신호를 못 볼 리 없다고 믿었다. 수치는 감정보다 법정에서 더 크다. 그는 공포를 이겨 펜을 들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이었죠. 배식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도윤이요? 좋은 이름이네요. 어디 출신이에요? 경상도요. 목소리가 작아졌죠. 부모님은?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명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여기 계신 분들 같았겠네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갔습니다. 저는 명숙 씨를 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린 거예요. 1시간 뒤였습니다. 비상벨이 울렸죠. 짧게 2번이었습니다.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누가 눌렀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따라 들어왔죠. 확인해봐. 반장이 명령했습니다. 도윤이 배를 점검했습니다. 오작동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 써. 네. 그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도윤이 일부러 누른 겁니다. 보고서를 쓴다는 건 기록이 생긴다는 뜻이었죠. 로그는 거짓말을 모릅니다. 제가 배운 첫 교훈이었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도윤이 다시 왔습니다. 혼자였죠. 문을 닫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들 죄송해요. 영분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손에 종이가 있었습니다. 펼쳤죠. 배의 도면이었습니다. 이게 배 구조예요. 출입구는 여기, 기관실은 여기요. 조타실 위치도 표시했습니다. 사다리 위치도 그려져 있었죠. 저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이걸 주시죠? 모르겠어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눈이 붉어졌습니다.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있는 청년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나갔습니다.
저는 도면을 수첩에 옮겼습니다. 정확하게 그렸죠. 이제 뭘 하시겠어요?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의료 기록입니다. 의료요? 혈압, 체온, 시간. 매일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하죠? 수치는 감정보다 법정에서 더 큽니다.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왔을 때 말했습니다. 혈압 제한합니다. 고령자 관리 규정이에요. 거짓말이었죠. 그러나 도윤은 알아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나갔다가 혈압계를 들고 왔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의무실이요. 한 명씩 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죠. 11월 11일 오후 6시. 영분 씨 혈압 140, 90, 체온 36.7. 명숙 씨 혈압 130, 85, 체온 36.5. 8명 모두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하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날짜, 시간, 수치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기침을 했습니다. 심했죠. 도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봤습니다. 의무실에 약이 있어요? 있긴 한데. 가져와야 합니다. 기록하세요. 도윤이 망설이다 나갔습니다. 10분 뒤 약을 들고 왔죠. 저는 약 이름을 적었습니다. 투약 시간도 적었습니다. 기록이 또 늘었습니다. 나흘째 새벽이었습니다. 무전 소리가 들렸죠. 멀리서였지만 들렸습니다. 여기는 의료 지원. 끊어진 말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짓 요청이었죠. 그러나 흔적은 남았습니다. 교신 로그에 기록됐을 겁니다. 아침에 반장이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규정이에요. 고령자는 매일 체크해야 해요. 누가 그래? 해양안전법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있게 말했죠. 반장이 혀를 찼습니다. 알아서 해. 나갔습니다. 명숙 씨가 웃었습니다. 청년이 배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비상벨 오작동 보고서, 배 구조 스케치, 의료 검진 기록 24건, 투약 기록 3건, 무전 교신 흔적 1건, 모두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죠.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의 사슬이었습니다. 한국 해경이 이 신호를 못 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전히 바다 위였죠. 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내일 정박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에요? 섬이요. 영분 씨가 울었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뭔가 해볼게요. 무엇을요? 모르겠어요. 그냥 해야 해요. 나갔습니다.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공포를 이겨 펜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로그가 우리를 구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죠. 그러나 어딘가에 파란 등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로그가 그들을 부를 거라 믿었습니다. 한국 해경이 응답할 거라 믿었습니다. 아직은 희망이었지만요. 5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비명이 들렸죠. 박씨 할아버지였습니다. 78세였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죠. 숨이 안 쉬어져요. 저는 즉시 맥박을 짚었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하게 튀었죠. 도윤,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달려들어왔죠. 혈압계요. 건네받았습니다. 재빨리 감았습니다. 170, 110이었습니다.
위험 수치였죠. 이송해야 합니다. 도윤이 떨었습니다. 어떻게요? 의료 이송 소견서를 쓰세요. 저는 의사가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선원의 관찰 기록도 효력이 있어요. 도윤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죠. 11월 13일 오전 5시 30분. 승선자 박오호 78세 고혈압 급상승. 혈압 17만 110. 안면 창백, 호흡 곤란 호소. 즉시 의료 이송 필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선장에게 가져가세요. 네. 나갔습니다. 10분 뒤 돌아왔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거부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있으면 섬인데 거기서 보면 된대요.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도 적으세요. 도윤이 다시 적었습니다. 선장 거부. 이후 섬 도착 후 처리 예정. 시간도 적었습니다. 오전 5시 45분이었죠. 의학은 객관이라 범죄의 훌륭한 목격자입니다. 저는 22년간 그걸 배웠죠. 수치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거부는 더욱 명확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 씨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렀죠. 항만에 정박 요청하세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네. 응급 환자가 있다고 하세요. 무전으로요. 도윤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나갔습니다. 무전실로 간 겁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죠.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기는 응급 환자, 정박 요청, 잡음이 섞였습니다. 근처, 없음, 응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대요. 낙담한 얼굴이었죠. 괜찮습니다. 기록됐어요. 뭐가요? 무전 로그요. 요청 시간, 내용, 응답 여부. 다 남아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네. 증거입니다. 다시 적었습니다. 오전 7시 15분. 항만 정박 요청 무전 송신. 응답 없음. 거부의 한 줄도 증거의 금줄입니다.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도윤이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의료 기록이요. 왜 이렇게 많아?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 선박 안전관리 규정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장은 몰랐죠. 아씨, 알아서 해. 나갔습니다. 명숙 씨가 웃었습니다. 청년이 거짓말도 배웠네요. 필요한 거짓말입니다.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선장이 직접 왔습니다. 50대 중반이었죠. 그만 좀 해요.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뭘요? 종이 낭비 좀 그만하라고. 환자 기록인데요. 섬 가면 다 해결돼요. 언제 도착하는데요? 1시간 뒤. 선장이 나갔습니다. 도윤이 적었습니다. 오전 9시. 선장 방문. 기록 중단 요구. 섬 도착 1시간 전고지.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이었습니다. 섬에 가면 끝이었죠. 격리되면 증거고 뭐고 소용없었습니다. 도윤 씨. 네. 지금까지 기록이 몇 건입니까? 세어봤습니다. 36건이요. 시간은? 매번 적었어요. 훌륭합니다.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샀어요. 맞습니다. 섬이 아닌 법정으로 가는 시간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배는 이제 숫자와 서류에 포위됐습니다. 날짜, 시간, 혈압, 체온, 요청, 거부. 모두 기록됐죠. 로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전도 남습니다. 보고서도 남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경은 이걸 볼 겁니다. 반드시 볼 거라 믿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바뀌었죠. 속도가 줄었습니다. 정박 준비 중이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분 씨가 울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눈물을 흘렸죠. 저는 창문 없는 벽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사실이 우리 편이었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그러나 분명하게 파란 불빛이었습니다. 도윤이 뛰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봤죠. 돌아왔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해경이에요. 뭐라고요? 해양경찰이 왔어요. 명숙 씨가 손을 모았습니다. 응답했구나.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해경은 로그를 봤습니다. 신호를 놓치지 않았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렌이 가까워졌습니다. 파란 불빛이 점점 커졌죠. 회색 선체가 보였습니다. 해양경찰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정선하십시오. 엔진이 멈췄습니다. 배가 흔들렸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선장과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정기 순찰입니다. 협조하십시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죠. 10분 뒤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해경 제복을 입은 2명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죠.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한 명씩 확인했습니다. 저도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영국 국적이시네요. 네, 연구교수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선자 명부 가져오십시오. 선장에게 말했죠. 명부가 도착했습니다. 해경이 펼쳤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명부인데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아, 연락처도 없고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승선자 명부 필수 기재 사항 위반입니다. 선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실수였어요. 실수요? 해경이 명부를 들어 보였습니다. 8명 전부 공백입니다. 이게 실수입니까? 현장에선 규정이 곧 방패입니다. 저는 그걸 그 순간 배웠죠. 소지품 압수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어디 있죠? 저쪽 캐빈이세요. 가져오십시오. 가방이 왔습니다. 휴대폰들이 들어있었죠. 즉시 반환하십시오. 네. 승선자의 통신권을 침해했습니다. 반환하세요. 반장이 떨리는 손으로 폰을 나눠줬습니다. 영분 씨가 폰을 받았습니다. 켰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죠.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약에 취하지 않은 아들의 문자였죠. 엄마 어디에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영분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폰을 확인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지인들의 걱정 문자도 있었죠. 의무실 어디 있습니까? 네. 이쪽입니다. 해경이 따라갔습니다. 저도 나갔습니다. 의무실은 좁았습니다. 그러나 정리돼 있었죠. 도윤의 기록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해경이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장씩. 이거 누가 썼습니까? 제가요. 도윤이 떨며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해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는 누구죠? 박할아버지요. 상태가? 고혈압이요. 아직 안정 안 됐어요. 해경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153. 응급 환자 발생. 헬기 요청합니다.
153 수신. 헬기 출동합니다. 환자 상태는 78세 남성, 고혈압 위기, 혈압 170, 110. 이해. 15분 후 도착 예정. 무전이 끝났습니다. 한국 해경은 매뉴얼을 속도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죠. 22년간 영국에서 배운 절차보다 빨랐습니다. 10분 뒤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터 소리가 점점 커졌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붉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헬기가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구급요원 2명이 내렸습니다. 들 것을 들고 왔습니다. 박씨를 옮겼습니다. 신속했습니다. 정확했죠. 병원으로 직행합니다. 구급요원이 말했습니다. 헬기가 떴습니다. 바람과 함께 공포가 날아갔습니다. 헬기의 로터가 공포를 날려보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죠. 해경이 돌아왔습니다. 선장, 기관실로 가시죠. 왜요?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조사요? 승선자 명부 위반, 통신 제한, 의료 방치. 일단 3가지입니다. 선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반장님도 같이 가시죠. 저는 증거 보전 절차입니다. 협조하십시오. 둘이 끌려갔습니다. 다른 해경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영분 씨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진술 받아야 합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항구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보호 조치 들어갑니다. 보호요? 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명숙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해경의 손이었죠. 고맙습니다. 제 일입니다. 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섬이 아니었습니다. 육지였죠. 법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갑판에 섰습니다. 파란 불빛이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우린 바다에서 법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윤이 옆에 섰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한 게 맞았나요? 맞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용기는 무서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하는 겁니다. 도윤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이 배를 구했어요. 항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이제 절차의 시간이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파란 불빛이 여러 개였습니다. 해경뿐 아니라 육지 경찰도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성 형사가 안내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차에 탔습니다. 영분 씨, 명숙 씨, 다른 어르신들 모두 함께였습니다. 병원 먼저 가시겠습니다. 검사요? 네. 건강 확인하고 필요하면 치료받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장과 반장이 수갑을 차고 있었죠. 다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밤 11시였죠. 그러나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씩 들어오세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혈액, 혈압, 심전도. 꼼꼼했죠. 영분 씨 차례였습니다. 약물 검사도 했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위험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방 없이 투여된 것 같네요. 증거가 또 쌓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죠. 침대가 8개 있었습니다. 오늘 밤 푹 쉬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진술 받겠습니다. 언제쯤요? 10시쯤 괜찮으시죠? 네. 참 교수님. 저를 불렀습니다. 녹음 파일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가능하시면요. 포렌식 팀이 대기 중입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전송했죠.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형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17분이 지금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들이 범죄의 증거가 되고 있었죠. 아침이었습니다. 형사가 다시 왔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뭡니까? 포렌식 완료됐습니다. 조작 없음, 음성 동일성 확인됐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작전 들어갑니다. 작전이요? 동시검거요. 며느리, 브로커, 공범 선원들 한 번에 잡습니다. 한국 수사는 동시성으로 도주와 말맞추기를 꺾었습니다. 저는 그 전략을 그때 처음 봤죠. 조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저의 일입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체포 완료.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있었죠. 모두요? 네. 며느리, 브로커 최 씨, 선원 2명. 4명 전부요. 영분 씨가 울었습니다. 명숙 씨가 안아줬습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형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증거 확보 내역입니다.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약물통, 위임장, 계약서, 보험 서류, 장부, 통장. 지문 채취했습니다. 며느리 것 맞았어요. 필적은요? 위조 서류 필적도 일치합니다. 증거는 말보다 오래 산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들은요? 영분 씨가 떨며 물었습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약을. 네. 해독 치료 중이에요. 의식은 명료합니다. 살았다. 영분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도윤이 왔습니다. 경찰 2명과 함께였죠. 증인보호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새 신분, 새 직장, 거주지 지원 나갑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들. 영분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죄송해요. 제가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신이 우릴 구했어요. 명숙 씨도 말했습니다. 로그가 말했잖아요. 당신이 쓴 기록이요. 도윤이 울었습니다. 새 삶 잘 사세요. 네. 할머니들도요.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차가 떠나고 있었죠. 한 청년이 용기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 펜이 8명을 구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영분 씨 아들을 만났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신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용감하신 줄 몰랐어요. 17분이 범죄 조직 17년의 허점을 찔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진행 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요. 엄마랑 같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기소 완료됐습니다. 언제 재판입니까? 다음 달이요. 증인으로 서주셔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제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훈련받은 대로였죠. 증거 보전, 체인 오브 커스터디.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속도가 달랐죠. 해경의 현장 대응, 경찰의 동시 검거, 포렌식의 정밀함,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구조는 육지에서 정의로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한국은 실행하는 법치를 가졌다는 것을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12월 15일이었죠.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 밖에 앉았습니다. 영분 씨, 명숙 씨도 함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브로커 최 씨, 선장, 반장. 수갑을 차고 있었죠. 며느리가 영분 씨를 봤습니다. 눈을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공소장이 낭독됐습니다. 사기, 위조, 감금, 약물 투여, 특수폭행, 업무상 배임. 11개 죄목이었죠.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17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월 230, 자산 9억. 외딴 섬으로 보내버려야지. 최 선생이 관리하는 곳.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죠.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녹음의 적법성에 이의 제기합니다. 근거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동의 없이 녹음했습니다. 피해자가 위험 상황에서 증거 보전한 겁니다. 정당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기각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도윤의 의료 기록. 36건이었죠. 날짜, 시간, 혈압, 체온, 요청, 거부, 무전 로그. 모두 정리돼 있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응급 환자를 방치했습니다. 의료 이송을 거부했죠.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선장 거부. 이유 섬 도착 후 처리 예정. 항만 정박 요청 무전 송신. 응답 없음. 선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세 번째는 물적 증거였습니다. 약물통, 위임장, 계약서, 보험 서류, 장부, 지문 감정 결과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지문과 서류의 지문. 일치했습니다. 필적 감정도 일치합니다. 브로커 최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도윤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섰죠. 선서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증인, 배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고령자들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고령자들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기록을 남겼습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요? 사람을 가두고 약을 먹이고 돈을 빼앗는 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키우셨다고요? 네. 그래서 도왔습니까? 네. 저도 할머니였으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했어요. 그의 떨리는 증언에 방청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했습니다.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한 겁니까? 네. 로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봤던 걸요. 한국 재판은 사실의 축 위에 섰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명숙 씨였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사람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연금과 자산으로 봤죠. 그들은요. 하지만 우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견뎠습니까?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우리 이름. 우린 존재한다는 걸 남겼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세 번째는 저였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교수님, 왜 녹음했습니까? 영국에서 배운 첫 원칙입니다. 증거 보전이요. 침대 밑에서 17분을요? 네. 무음으로 녹음했습니다.
그 파일이 진품입니까? 네. 백업 3곳에 보관했습니다. 조작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증거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입니다. 기본이죠.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영분 씨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믿었어요. 언제 의심했습니까? 커피 맛이 이상했을 때요. 아들 눈빛이 흐릿했을 때요. 두려웠습니까? 네. 죽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국가가 구했어요. 변론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20분 휴정 후 선고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죠.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주문. 모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김호호 징역 12년. 며느리였습니다. 몸이 흔들렸죠. 피고인 최호호 징역 15년. 브로커였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박호호 징역 7년. 선장이었습니다. 피고인 이호호 징역 5년. 반장이었습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영분 씨가 명숙 씨를 안았습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결국 국가는 약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정했습니다. 복도에서 검사를 만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도윤 씨 덕분이죠. 맞습니다. 기록이 이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분과 36건의 로그. 그것이 승리했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 중순이었죠. 영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좋은 일이에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서류가 있었죠. 환수 완료됐어요. 영분 씨가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요. 며느리가 빼간 돈이요. 축하드립니다. 위조 서류도 무효 처리됐대요. 위임장, 보험 수익자 변경 모두였습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네. 덕분이에요. 아들이 차를 내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복직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잘 됐습니다. 상담도 받고 있어요. 약 완전히 끊었고요. 훌륭합니다. 이혼도 마무리됐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죠. 엄마랑 다시 시작하려고요. 잘하셨습니다. 영분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죠. 평범한 저녁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비싼 사치였습니다. 2주일 뒤였습니다. 명숙 씨를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였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원은요? 피해자 지원금 나왔어요. 심리 상담도 받고 있고요. 명단의 이름들이 살아났습니다. 8명 모두였습니다. 지자체에서 방문 케어도 온대요. 안심입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티신 겁니다. 명숙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용감했죠? 가장 용감했습니다. 다른 사건 소식도 들렸습니다. 브로커 최 씨의 명단에서 피해자가 더 나왔죠. 12명이었습니다. 모두 구조됐습니다. 섬에 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보호 조치가 들어갔죠. 한국의 절차는 현장에서 살아있었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영분 씨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예 공방이었죠. 손으로 뭔가 만들고 싶었어요. 작은 화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빚었어요.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흙이 손에 붙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돌아온 겁니다. 4월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해양 범죄 대응 시스템의 현장 효율성이었죠. 영국 학회에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빠릅니까? 네. 규정이 속도가 됩니다. 어떻게요? 매뉴얼을 현장에서 바로 실행하죠. 해경, 경찰, 의료, 법원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영국과 비교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더 빠릅니다.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영분 씨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이 올랐죠. 밥을 떴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교수님, 한국 어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처음 왔을 땐 어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의심했습니다. 뭘요? 시스템이요.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했죠. 지금은요? 틀렸습니다. 제가요. 영분 씨가 웃었습니다. 왜 바뀌셨어요? 실행을 봤으니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영국에서 바다는 법의 사각이었습니다. 한국은요? 달랐습니다. 해경이 왔죠. 빨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아닙니다. 경찰도 왔습니다. 동시 검거했죠. 포렌식도 정밀했습니다. 그리고요. 법원도 빨랐습니다. 한 달 만에 판결이 났죠. 영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릴 구한 건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버틴 기록과 응답이었죠. 정확했습니다. 17분의 녹음, 36건의 로그, 해경의 순찰, 경찰의 검거, 법원의 판결, 모두 연결됐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죠. 저는 이제 이 나라를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배운 건 저죠.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분에 물이 고였습니다. 영분 씨가 빚은 화분이었죠. 평범함은 가장 비싼 사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규정으로, 속도로, 응답으로. 저는 논문에 썼습니다. 한국의 법치는 실행하는 법치다. 바다도 예외가 아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22년간 영국에서 배운 것보다 한국에서 배운 게 더 많았습니다. 응답하는 국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저녁밥 냄새 속에서 저는 한국을 배웁니다. 진짜 법치가 무엇인지를.